자, 오늘 영상은 우리 04년생 현재 고2 학생들이 반드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3 대입 안내를 해볼 텐데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결국은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다 같은 말입니다. 실은 뭐 100%다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자체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든 좀 균등하게 선발을 하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게 모든 고등학교에 등급은 다 있기 때문에 등급 좋은 학생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 세팅된 전형입니다. 바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공정할 거다라고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각 그 대학 정원의 한 10% 정도의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도록 안내하는 이 전형이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서울 수도권 대학 하면 한 4, 50개 정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 있는 이른바 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할 텐데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뭐 이렇게 건동홍수 그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나눠서 안내하는 것처럼 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을 이렇게 쪼개서 한번 계속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 요 개요만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 학교에서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 끝냈을 그런 개연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 내신이 끝나고 나면 마치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약간의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수능 공부, 모의고사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게 서울대만 특별합니다. 서울대만 오늘 소개하는 대학 중에서 종합전형이고 나머지는 다 교과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예전부터 추천 인원은 각 학교별로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와 작년 3개 각 3등급 이내였고 이 가로 안에 2는 뭐냐면 탐구가 2과목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전에 최저학력은 3개가 각 2등급이었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2023학년도에는 세계 합이 7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완화된 거죠. 그리고 서울대가 직윤이 바뀌죠. 단계형으로 바뀝니다. 요 안내는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대학은 이제 고대를 보면 알겠지만 뭐 연대는 작년에 없던 거 새로 생겼고 올해 처음 생겼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 이른바 재지문 면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저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연대의 생각인 것 같고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완화가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괄호 안에 2는 탐구가 2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문 6, 자연 7인데 3개가 6과 7이 나온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등급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2 학생들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말고요. 내가 뭐 세계합 6, 뭐 평균 2등급 3개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우리 인문 학생들은 수학 때문에 수학에서 2등급을 벗어나면 3합 6이라는 숫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점 맞추기 어렵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추천 인원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시장력도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반대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학은 최저가 좀 더 세졌습니다. 3개가 각 3에서 3합 6으로 서강대가 좀 더 세졌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4%에서 10%로 늘었죠. 그런데 최저가 2합 5고 영어는 3등급 이내인데 결국은 합이 8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 2022학년도. 그런데 3합 6 괄호 안에 5는 뭐냐면 일부 학과에 한해서
5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이렇게 경영 이렇게 글로벌이 붙는 과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학과들은 약간 최저 학력이 좀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합 6이고 일부 학과에서 3합 5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 최저가 좀 더 세졌다. 전체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데 아무튼 세졌다. 한양대 이대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자, 한양대는 우리가 최저 없는 교과로만 뽑는 유명한 대학인데 이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요 대학들하고 한양대가 거의 중복이 됩니다. 썼던 아이들이 중복에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전년도 올해가 아닌 전년도까지는 연대와 서강대와 성균관대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전형이 생김으로써 뭐가 됐든 아무튼 한양대하고 연동될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점수에 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중요한 건 최저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한양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1.5등급 이내에 상당히 높은 내신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가 안 나오면 한양대 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한양대 되게 좋은 학교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신 컷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7개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최저가 완화됐고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좀 더 늘었다. 그런데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좀 더 최저가 좀 세졌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개 대학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자 2023학년도 우리 현재 고2 학생들 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원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중앙대는 2배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인문삼, 자연삼, 예치는 하나였는데 이제 5%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올해 4명이었는데 8명 늘었고 동국대도 7명에서 8명 늘고 홍익대도 5명에서 10명 늘어서 전체적으로 추천 인원은 늘었다. 그러면 추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개연성이 더 높겠죠. 맞습니다. 높는데 그 추천해주는 기준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좋은 아이들 중심으로 추천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다 최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마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상위권을 이렇게 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도 중요한 건 맞지만 교과 전형으로서 내신 중요한 게 맞지만 최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이 7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요 레벨 치고는 이하보 중경외시에서 한번 다뤘지만 중앙대하고 외대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4인데 경희대는 2개 합이 5기 때문에 중앙대와 외대, 시립대를 썼던 친구들이 경희대는 반드시 보험을 하나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게 입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른바 자연계열, 우리 용인에 있는 그 대학에서는 최저학력이 없었는데 이제 한 개 3등급으로 최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시립대 아까 말했지만 인원수가 2배로 늘고요. 그 다음에 건대하고 동국대를 좀 봐야 되는데 동국대가 최저가 없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서류 30을 본다라는 게 원래는 이제 6대 4였는데 아무튼 서류 반영이 되게 중요했는데 건대가 이 동대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년대에는 최저학력이 이하 모였는데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류 30 이른바 학중에 서류평가가 좀 들어간다라는 거 약간 다른 형태가 되겠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2배로 추천이 늘었는데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3합 7, 그러니까 인문은 7, 자연은 8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하고 홍익대하고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3합 7이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되게 높습니다. 홍익대 레벨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하보인데 경희대하고 홍익대하고 굳이 비교해보면 경희대가 좀 더 높은 레벨이라 볼 수 있겠지만 최저가 더 높습니다. 속대는 뭐 전년하고 똑같고요. 자, 그래서 요 15개 대회까지 확대해보면 추천 인원이 확연하게 늘었다. 그래서 추천을 더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건대에는 전년도에 있던 최저가 없어지고 소래평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 추천 인원이 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까지 한번 넓혀보면 여기서도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올해부터도 아예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는 8명인데 아예 없어졌고요. 상명대, 서울과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천 인원은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저학력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했지만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할 대 중에 하나가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가 이제 2합 6인데 특히나 이제 탐구가 두 과목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빼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인데 그 탐구가 두 과목. 그래서 두 개 합 6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2합 인문은 4, 자유는 5. 마찬가지로 영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저학력이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숭실대는 좀 더 세졌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세종대. 전년도에는 최저가 없었는데 우리 고2 학생들은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세종대 지원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하고 명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자, 추천 전형인데 물론 이 대학들은 이전에 교과 전형이 다 있었죠. 뭐 세종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양대, 광운대, 명지, 서울에서 나름대로 경쟁 있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가 똑같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은 한양대가 있죠. 11% 있는데 특히 광운대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의 내신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가 안 나온 학생들은 이 광운대하고 명지대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컷이 입결에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험으로 다 하나씩 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유심히 보시고 우리 고2 학생들은 광운대 명지대를 지원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최저가 안 되니까 이 대학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요. 자, 상명대하고 서울과기대가 있는데 이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2합 6이고 탐구를 2개 봤는데 완화시켜서 2합 7, 탐구를 하나 이렇게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 요 라인에서는 숭실대, 그다음에 세종대가 좀 더 강화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인원은 늘고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됐다. 자, 그러면 각 대학들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최저학력을 완화시켜 줬을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너무 최저학력을 높게 써버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 확보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인원수가 많을 때는, 학력 인구가 많을 때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줄면 등급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등급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나는 3학년 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시도마다 모의고사 보는 횟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3학년이 되면 거의 매달 우리가 모의고사를 봅니다. 성적이 매달 올라갈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가요? 결론은 수능 공부, 모의고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점수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요. 중요한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냥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파 학생들만 수능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중간고사를 보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12월 달까지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에 좀 집중하고 되게 계획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관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빵꾸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 전형이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내신 전형이지만 최저가 높고 게다가 올해는 수능의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뭔가 변수가 되게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이런 어떤 유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내신보다는 수능에 대한, 수능의 최저만 맞추면 붙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좋을수록 절대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 관리할 수 있는 내신은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형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최저학력이지만 수능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정시까지, 만약에 수능에서 수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 분위기를 몰고 우리가 정시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교과 전형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2 학생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수능 공부 절대로 열심히 하시길 좀 바라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 4등급 맞는다고 좀 공부하면 3등급이 되고 좀 더 공부하면 2등급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신경을 써 주시고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시험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바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준비 절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2 학생들 응원하고요. 3학년 때 모의고사 이른바 최저 얘기 안 나와서 저 전형은 그림의 떡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